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거실 한쪽 모서리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몇 달째 열어보지 않은 상자입니까? 먼지가 쌓인 가구입니까? 고장난 물건과 쓰지 않는 봉투가 아무렇게나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비어 있어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부터 의심합니다. 내가 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집과 생활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머무는 집과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집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값비싼 가구나 넓은 평수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쌓인 영수증,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 열리지 않는 창문, 버리지 못한 물건, 가족끼리 피하는 돈 이야기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돈을 불러오는 마법의 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은 매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반복시키는 장소입니다. 어수선한 현관을 볼 때마다 사람은 외출과 귀가를 서두르게 되고 쌓인 물건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어두운 식탁에서는 가족의 대화가 줄고 정리되지 않은 장부와 고지서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렇게 공간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선택에 영향을 주며 반복된 선택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흘 만에 큰 재물이 들어온다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 3가지는 집을 정돈하고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로잡으며 가족의 생활을 다시 살피게 하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값은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매일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결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사는 62살 최보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고 중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조금 모이면 반드시 큰 지출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늘었고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났으며 아들은 취업 준비가 길어졌습니다. 카드값을 갚고 나면 임대료가 밀렸고 임대료를 내고 나면 다시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최 보살은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은 제 곁에 머물지 않을까요? 나는 그분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택배 영수증과 고장난 우산, 오래된 열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동남쪽 모서리에는 이사할 때 사용했던 상자가 몇 년째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은 식사하는 곳이 아니라 약봉지와 고지서, 비닐봉지를 올려두는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정한 방향에 악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가족이 현재의 삶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지서는 보이지 않게 밀어두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가족이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집은 좁아서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과 말하지 못한 걱정이 쌓여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 보살에게 비싼 풍수 장식품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관과 거실 모서리, 식탁을 비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작은 물건을 준비해 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작은 노란색 또는 황금빛 그릇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나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도자기여도 좋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그릇은 현관 안쪽 신발장 위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동전을 넣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그릇의 역할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오늘의 돈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보살은 작은 노란 그릇 안에 동전 3개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동전은 오늘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동전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동전은 미래를 위해 남겨야 하는 돈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외출하기 전 그릇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오늘 갚아야 할 약속은 없는가? 오늘 단돈 1,000원이라도 남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할인한다는 말만 들으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샀습니다. 손주에게 무엇이든 사 주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고, 지인이 밥값을 내달라고 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란 그릇을 본 뒤에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충동적인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릇을 두는 자리는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열쇠, 마스크를 그 주변에 다시 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관은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사용하지 않는 우산을 버리고 고장난 물건을 치우십시오. 밝은 조명이 켜지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풍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깨끗한 현관은 실제 행동을 바꿉니다. 필요한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외출할 때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택배와 고지서를 바로 정리하게 되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노란 그릇과 동전을 닦으십시오. 닦으면서 큰 돈을 달라고 빌기보다 지난 일주일의 소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후회되는 지출이 있었다면 자신을 꾸짖기보다 다음 주에 바꿀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배달 음식을 한번 줄이겠습니다. 연체된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릇은 복을 담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약속을 담는 생활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보살은 한 달 뒤 말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닌데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집은 큰 돈이 먼저 들어오는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던 작은 돈이 멈추는 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굵은 천일염입니다. 원래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금 자체가 빛이나 불운을 흡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 그릇을 교체하는 날을 한 달의 점검일로 정하면 방치된 공간과 생활을 정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흰색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거실의 한쪽 모서리나 낮은 선반에 놓으십시오. 아이와 반려동물이 닿지 않고 습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비우십시오. 상자, 쇼핑백,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고장난 선풍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으십시오. 핵심은 방향보다 비움입니다. 최보살은 거실 모서리에 쌓여있던 상자 6개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옷, 깨진 그릇, 이미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몇 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버리면 과거까지 버리는 것 같아 손을 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꺼내보니 기억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진과 편지는 따로 보관했고 사용할 수 있는 옷은 기부했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폐기했고 언젠가 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보관하던 것들은 정리했습니다. 모서리가 비자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전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최보살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방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공간을 비우면 실제로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청소 시간이 줄고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며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적어져 마음도 덜 피곤해집니다. 그 여유가 돈과 관련된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같은 것을 다시 삽니다. 정리된 집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소금은 음식에 다시 쓰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러나 소금을 버리는 행위를 두려움이나 미신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날을 묵은 생활을 점검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소금 그릇을 바꾸기 전에 다음 4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지난달에 새로 생긴 빚은 없는가? 미뤄둔 고지서는 없는가? 사용하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서비스는 없는가? 집안에 다시 쌓이기 시작한 물건은 없는가? 소금을 바꾸면서 이 4가지를 함께 점검한다면 작은 의식은 실제적인 생활 관리가 됩니다. 묵은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말은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돈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면 필요한 물건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오래된 지출이 계속되면 새로운 저축을 시작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마음을 차지하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최보살은 소금 그릇을 바꾸는 날마다 서랍 하나와 고지서 하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3달 뒤에는 밀려있던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잡할 것 같아 신청을 미루고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서류를 준비해 청구했습니다. 얼마 후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는 소금이 돈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소금이 보험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바꾸는 날마다 미뤄둔 일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류를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는 때때로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다만 잡동사니와 두려움, 미루는 습관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3번째 물건은 작은 거울입니다.
원래의 풍수 이야기에서는 거울이 음식을 비추면 풍요가 2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울 속 밥이 실제로 2그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식탁 가까이에 작은 거울을 두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되찾게 하는 표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보살의 식탁은 오랫동안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봉지, 카드 명세서, 배달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식사했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 한 밝은 테두리의 거울을 식탁 옆 선반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거울이 식탁의 밝은 부분을 비추도록 하되 눈이 불편할 정도로 빛을 반사하거나 조리 중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식탁 위를 완전히 비우고 가족이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자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감사한 일 한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만 먹었고 아들은 휴대전화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 보살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남편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다 감당하는 줄 몰랐어. 병원비 때문에 미안했어. 아들은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동안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숨긴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각자의 방 안에서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다시 대화의 자리가 되자 가족은 돈 문제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했고 남편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최 보살은 혼자 결정하던 식당의 지출을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거울은 돈을 2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자신의 얼굴과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감당하던 부담이 나뉘었고 생활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둘 때는 안전과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면 나쁜 기운이 나간다는 식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할 때 눈이 부시거나 밤에 움직임이 반사되어 놀랄 수 있는 위치는 피하십시오. 침실에서도 수면을 방해하거나 불편함을 주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일주일에 한 번 닦으십시오. 닦으면서 돈이 2배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대신 이번 주 가족과 제대로 마주 앉은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식탁 위에 다시 물건이 쌓였다면 바로 치우십시오. 풍요는 음식의 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서로의 말을 들을 시간이 있으며 오늘 가진 것을 감사히 나눌 수 있는 상태도 풍요입니다. 노란 그릇, 굵은 소금, 작은 거울, 이 3가지를 모두 준비해도 10,000원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어떤 행동을 반복할 것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첫날에는 새 물건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정하십시오. 노란 그릇은 지출하기 전 멈추는 표지입니다. 소금 그릇은
한 달에 한 번 묵은 물건과 돈 문제를 점검하는 표지입니다. 작은 거울은 가족이 식탁에 함께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표지입니다. 물건을 놓을 때 거창한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집에서 돈을 두려움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이 어떤 비싼 풍수용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실제 생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뒤 7일 동안 매일 아침 5분만 사용하십시오. 현관을 정리하고 거실 모서리를 확인하고 식탁 위 물건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돈에 관한 행동 하나를 적으십시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연체된 곳에 전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구직 서류를 보내거나 오래된 고객에게 연락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통신요금제를 확인하겠습니다는 행동입니다. 재물운이 열리게 해주세요는 막연한 바람입니다. 오늘 빚의 원금과 이자를 적겠습니다는 시작입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은 깨끗해지고 한쪽 모서리는 비워지며 식탁에는 가족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미뤄둔 서류와 연락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최 보살의 집에도 기적 같은 횡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고 아들의 취업은 여러 번의 지원과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도 꾸준한 병원 방문과 생활 습관의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정리되면서 가족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 보살은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답답하면 제 팔자가 나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미뤄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걸 알아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에게 명령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생활의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모두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질병과 실업, 경기 침체처럼 혼자 통제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집이 어지러워서 가난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을수록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조건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일, 고지서를 확인하는 일,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일,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요청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문제를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싼 부적이나 수정, 특별한 방향만을 찾지 마십시오. 누군가 특정 물건을 사야만 큰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며 두려움을 이용한다면 조심하십시오. 풍수는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가계부를 대신할 수 없고 정성은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법정 문제는
정확한 자문을 받으십시오. 우울과 불면이 오래 지속된다면 의료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잡는 의식과 현실적인 도움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란 그릇을 놓은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최보살은 시장에서 작은 충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이 건강식품 한 상자를 싸게 준다며 권했습니다. 지금 사면 절반 가격이고 가족 건강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바로 카드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현관에 새 동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가? 갚아야 할 돈보다 먼저 써야 하는가? 이 돈을 남길 수는 없는가? 최보살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비슷한 제품이 찬장 안에 이미 2상자나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라는 말에 끌려 또 살 뻔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쓰지 않은 돈 중 일부를 밀린 전기요금에 보탰고 나머지는 작은 봉투에 넣어 비상금으로 남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돈을 쓰지 않은 선택도 수입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만 재정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10,000원을 지키는 일도 10,000원을 버는 일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자가 붙는 지출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노란 그릇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습관을 더해 보십시오. 현관을 나서기 전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3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첫 번째 숨에는 오늘의 필요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숨에는 오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숨에는 오늘 남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짧은 호흡은 충동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지혜는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치료비와 교육비, 건강을 위한 식사까지 아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절약과 인색함은 다릅니다. 절약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줄이는 일입니다. 인색함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 필요한 것까지 거부하는 일입니다. 노란 그릇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이 지출이 내 삶에 무엇을 살리는가입니다. 또 한 번은 최보살의 남편이 병원 검사를 미루려 했습니다. 검사비가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최보살도 순간 망설였지만 건강을 위한 비용까지 낭비로 여기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필요한 외식과 충동 구매를 줄이는 대신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지혜는 쓰지 않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써야 할 곳에 제때 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금 그릇에도 숨은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버리지 못하는 물건 뒤에는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미 떠난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언젠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돈을 주고 샀으니 버리면 손해라는 두려움입니다. 최보살은 오래된 재봉틀 하나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 그 재봉틀로 아이들 옷을 수선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웃의 옷을 고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이미 고장난 지 10년이 넘었고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재봉틀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버리면 제가 열심히 살았던 시절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기계가 당신의 성실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그 기계를 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 보살은 재봉틀에서 작은 손잡이 하나를 떼어 추억 상자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습니다. 그날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자리에 작은 의자를 놓고 창가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있던 자리가 현재의 쉼이 있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정리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현재를 짓누르지 않도록 새로운 자리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소금 그릇을 교체하는 날에는 물건 하나뿐 아니라 감정 하나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가? 이 물건은 지금도 내 삶을 돕는가? 기억을 남기면서 물건은 놓을 방법이 있는가? 가족과 함께 정리한다면 물건의 주인을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면 공간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관계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정리는 통제가 아니라 합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거울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과 웃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을 비추지만 비난과 침묵이 있다면 그것도 비춥니다. 그래서 풍요를 비추기 전에 식탁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보살의 가족은 한동안 식탁에서 세 가지 말을 금지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누구네 자식은 잘한다더라. 돈도 못 벌면서 무엇을 하겠니? 이 말들은 걱정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사실도 계획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의 재정 상태를 모르고 각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세 가지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이번 달에 우리 가족이 함께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들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부끄러워 취업 준비 비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비가 부담되어 약을 줄여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 보살은 식당의 빚을 실제보다 적게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서로를 꾸짖지 않겠다는 약속이 생기자 비로소 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은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불필요한 자격증 강의를 정리했고 무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약을 임의로 줄이지 않고 병원과 비용을 상담했습니다. 최 보살은 식당의 손익을 가족과 함께 계산했습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작은 거울은 매일 우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을 보며 오늘 나는 가족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었는지, 어떤 말을 반복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집에
재물운을 말하면서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더 빠르게 탭니다. 서로 숨기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중복해서 사고 빚을 늦게 발견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때 요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는 가족은 수입이 많지 않아도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물건을 활용하는 7일 실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현관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신지 않는 신발과 고장난 우산, 오래된 전단지를 정리하고 노란 그릇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일주일의 지출 중 후회되는 것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둘째 날에는 거실 모서리 한 곳을 비우고 소금 그릇을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온 물건을 버릴 것, 기부할 것, 보관할 것으로 나누십시오. 셋째 날에는 식탁을 비우고 작은 거울을 닦으십시오. 가족과 한 끼를 먹으며 충고 없이 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넷째 날에는 모든 자동이체와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빚과 미납 금액을 한 장에 적으십시오. 원금, 이자, 납부일을 구분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상담할 곳을 찾으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한 가지를 판매하거나 기부하십시오. 그 행동을 통해 공간뿐 아니라 관리해야 할 부담도 줄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가족과 함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돈이 들어왔는지만 묻지 말고 무엇을 멈췄고 무엇을 솔직히 말했으며 무엇을 다시 시작했는지 나누십시오. 이 7일 수행을 마친 뒤에도 그릇과 소금과 거울을 계속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못해 다시 먼지가 쌓이고 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치워도 됩니다. 물건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행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풍수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순간 도구가 주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도구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도구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보지 않아도 지출을 멈출 수 있고 소금이 없어도 정리할 수 있으며 거울이 없어도 가족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최보살은 6달 뒤 노란 그릇을 그대로 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재물 부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집 약속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 그릇을 바꾸는 날은 가족의 재정 점검일이 되었고 작은 거울이 놓인 식탁은 일주일에 2번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 불러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뒤에도 지원을 계속했고 가족이 비용과 마음을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보살의 식당도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메뉴와 영업시간을 줄여 손실을 낮췄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무리하게 밤늦게까지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손에 남는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풍요는 매출 숫자가 커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더 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밤에 잠들 수 있는 상태도 풍요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관의 작은 노란 그릇입니다. 그릇을 볼 때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갚아야 하는 돈, 남겨야 하는 돈을 떠올리십시오. 둘째, 비워진 모서리의 굵은 소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면서
집에 잡동사니와 미뤄둔 고지서, 새로 생긴 빚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셋째, 식탁 가까이의 작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닦을 때마다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 끼를 함께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물건들은 재물을 부르는 법기가 아닙니다. 돈과 공간, 관계를 잊지 않게 하는 작은 종입니다. 그 종이 울릴 때마다 행동한다면 집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할 때 절대로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수선한 집은 게으른 사람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팠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지쳤거나 슬픔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텨온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다시 지치게 됩니다. 오늘은 현관의 종이 3장만 버려도 좋습니다. 내일은 식탁 한쪽만 비워도 좋습니다. 모레는 확인하지 못했던 고지서 하나를 열어보십시오. 작은 정리는 작은 승리를 만듭니다. 작은 승리는 마음에 힘을 돌려주고 그 힘이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돈과 공간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족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방식이 옳은지를 먼저 따지지 마십시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정리하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노란 그릇도 소금도 거울도 아닙니다. 가족의 평안과 건강, 정직한 생활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물건의 색깔이나 방향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의식은 끝난 뒤 실제 행동 하나가 남는 의식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이 가정이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들어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갚아야 할 약속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이미 가진 것을 감사히 사용할 지혜를 주소서. 가족이 돈 때문에 서로를 속이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할 용기를 주소서. 한 번의 행제보다 오래 지속되는 습관을 얻게 하시고 큰 욕심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을 주소서. 병으로 지친 이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도움의 길이 열리고 일자리를 찾는 이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와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운 이에게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바꿀 것을 바꾸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모든 분이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며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고 싶다면 이미 큰 돈을 얻었다고 과장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현관의 영수증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불필요한 구독 하나를 해지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과 빚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미뤄둔 상담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은 일을 오늘 안에 실행하십시오. 그 행동이 어떤 방향이나 색깔보다 더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은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용기이며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않는 절제이고 가족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작은 그릇과 소금과 거울은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면 평범한 도구도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실 모서리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재물운이 막힌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비우고 닦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불하십시오.